십이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이운성의 개념은 십간과 십이지지의 기운과 계절을 고려하여 왕쇠의 관계를 설정한 운명의 곡선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궤적을 12단계로 나누어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의 시기적 과정에 따라서 운명의 기륭화복을 규명하는 간명 기법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탄생의 과정에서 왕성한 활동기를 맞이하고 이윽고 쇠퇴기를 지나 정지의 영역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왕사의 인생 방정식에 대입하여 간명하는 술기체계를 십이운성이라고 합니다. 후수라는 십이신살이 당주가 처한 행운의 신기를 암시한다면 십이운성은 그러한 시기 속에서 당주의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신살의 기법체제를 말합니다. 십이운성은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12단계로 구분하고 순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개 단계 중에서 절, 태, 양, 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의 개념은 포의 이명이며 십이신살의 겁살에 해당합니다. 절은 태와 더불어서 포태로서 십이운성 운용의 이칭이며 운성의 명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절의 전후는 묘와 태로서 사생의 변곡점에서 생의 방향을 주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에서 유의 본원을 환원창조의 절처봉생지로 태식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영육의 단절에서 영기가 다른 세대로 환원하기 직전의 영험한 기운의 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절은 방향성을 상실한 창조의 공간이기 때문에 선악과 기흉의 분간은 물론 형태의 인식조차 할 수 없는 변화 변동만이 존재하는 무질서한 단계를 말합니다. 당연히 지금 이 순간의 실리를 쫓아 우왕좌왕하니 변화무쌍하고 참을성이 없어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중심에는 완전함으로의 환원을 꿈꾸는 무한정 변화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에 놓인 사람은 진득하지 못한 편으로 오만 것에 흥미를 갖게 되는데 특히 잡기에 능하여 기회에 끼가 다분한 재주꾼이며 마음이 약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는 십이신살의 제살이며 절의 공간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부활기이며 포태기가 되는 셈입니다. 마치 아기를 덮는 이불을 포대기라고 하듯이 포태기는 임신과 보호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잉태의 창조 공간으로 완벽한 차단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태는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회음의 기운으로 자궁의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일 만큼 세상 물정에 어둡고 판단력이 미흡하여 순진무구 그 자체입니다. 자궁은 폭력이 없는 안락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태아는 평화의 지속성과 미래에 대한 예측 불허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이행 여부를 떠나서 약속부터 하고 봅니다. 그러나 태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짧은 식견으로 경솔하게 결정하므로 본의 아닌 거짓 언행이 다반사이기가 쉽습니다. 태는 수성의 별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 물론 상대를 이간질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편 동성 간에는 쉽게 친해지지만 이성연애는 서툰 편입니다. 상대를 알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태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습관처럼 달고 살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하기 전까지는 조바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강해서 폭력을 싫어하며 자유로움을 추구하여 일관성보다는 수시 변화를 갈망합니다. 이는 부부 생활의 권태기를 빨리 오게 하는 원인이 되어 부부궁이 불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는 12신살의 천살이며 배양의 기운입니다. 성의 자체가 분명하고 신체의 기능이 완성된 태아로서 출산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온전적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합니다. 하여 탄식살이라고도 하는데요. 불완전한 포태의 기운으로부터 탈피해서 사지의 오장육부가 완성되니 생기와 여유가 생기고 분만을 기다리며 모체 분리의 숙명적 시간을 기대하는 헤어짐의 별이기도 합니다. 양궁은 만삭에서 주변인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보호받지만 머지않아 분리 독립을 암시하며 모태 변리가 예정되니 이는 혈육과도 인연이 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일찍 부모와 고향을 떠나는 전년 이항의 변리가 숙명이 됩니다. 양궁은 가득 차 있는 만삭의 상태로서 물질적 풍요를 뜻하는 바 태어나면서부터 재물을 지니고 온다 하여 상속의 아이콘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장자상속의 원칙 때문에 차남은 타가의 입양을 통해서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를 잇는 양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속성이 강한 양궁은 제복이 있음으로써 성품이 원만하고 낙천적이며 안정적입니다. 여유만만하게 느긋하게 인생을 목도하고 조신하게 처신함으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지의 양은 대체로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이고 자신감으로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생은 길성으로 12신살로는 지살에 해당합니다. 장생은 편안과 번영을 의미하므로 일간이 장생을 보게 되면 흉살을 제거하는 동인이 되어 귀함이 배가 됩니다. 물론 봉법을 기본으로 거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해석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갑일간의 임신시를 볼 때 간법에 따라 운성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생은 출생 직후 신생아가 울음을 터뜨려 탄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 순수함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막 태어났으니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필요하듯 주변인이 귀여워해주고 보호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생이 있는 사람은 천우신조의 후원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더욱이 천진난만하고 평화지향적이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니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호감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장생기 유약함으로 진취성과 결단성은 부족하지만 사심이 없고 공명정대하여 인덕과 신망을 얻어 대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듯이 장생 역시 감수성이 예민하여 흉내내기를 좋아하고 감성계가 발달하여 얘기의 재능을 유감없이 표출합니다. 그래서 장생은 순수한 가운데 고상한 취미를 지향하고 내적 단아함이 인품으로 묻어나 박학다식한 교양인 부류에 속합니다. 한편 장생은 후원성과 관련하여 유기적 체계에 순응하기 때문에 상명하복은 물론 윗사람들과 기가 잘 맞아 그들을 섬기고 따르는 조직생활에서 발군입니다. 장생은 후견성,
모방성, 감수성, 창의성, 예술성, 발전성을 암시하는 길성으로 대체로 공직과 사업 등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더욱이 신강사주에 장생이 길신으로 작용하면 성정이 영민하고 후덕하여 영화가 쟁쟁합니다. 그러나 장생이 충, 형 또는 공망이 되면 매사에 일이 지연되고 복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